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4,88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016명, 완치 사망 3,268명으로 집계되어 4.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발원지인 중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여전히 증가세로 나타나자 자카르타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전환기 1단계를 7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현재 자카르타의 재생산 지수는 1.15 이상이고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의 감염자를 추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현재 한 명의 확진자가 한 명 이상의 감염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완화한 시점에서의 재생산 지수는 1보다 작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2분기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낮은 업종은 섬유, 가죽, 신발로 기록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목재 제품, 기타 목재 업종이 낮은 지수를 보였습니다. 식품, 음료, 담배 업종이 그나마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지만 이마저도 작년 대비 하락세입니다. 중앙은행은 그동안 중단했던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이 단계적으로 재개함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모든 제조 부문은 3분기에 바닥을 치고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경제조정장관은 세금 감면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준비했고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세금 산정 대상이 되는 총수입 자체를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약사와 협력해서 백신 개발과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영제약사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손실액이 지금까지 85조 7천억 루피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손실액의 내역은 요식업이 40조, 호텔업이 30조, 항공산업이 11조 7천억, 여행사가 4조 루피아입니다. 지금까지 2천여 개의 호텔과 8천여 개의 식당이 폐쇄하였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5% 이상이 해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 외교부는 박태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성 대사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참사관, 산업부 감사관, 산업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3월까지는 무역투자실장으로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담당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심화와 관련해서 역내 거점국인 인도네시아와 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양국 경제 협력을 이끌어갈 산업정책의 전문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제부처 출신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노동자연합은 국회 앞에서 옴니버스 법안 관련 반대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옴니버스 법안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80여 개 법률에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수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정할 조항의 대부분은 사업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 자본 투자와 토지 조달, 최저임금 등 고용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법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려면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국민과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연합 측은 옴니버스 법안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친기업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급여 규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퇴직급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이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도입하는 대신 퇴직급여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옴니버스 법안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시위는 야간 시간에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일부 시위대와 대치하면서 격렬해지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소요 사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반부패위원회 선임 조사관 노블 바스웨단이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2명의 용의자가 오토바이로 접근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황산을 투척하며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테러를 당한 뒤 몇 달 동안 싱가포르에서 치료받았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상당 부분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법원은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구성한 진상조사단은 6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테러 동기와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고 재판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중상을 입힐 목적이 아니라 겁만 주려고 했다는 경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인권단체들은 관대한 처분이며 특히 재판에서 목격자 증언 등 중요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해당 조사관은 경찰 비리에 대해 조사 중이었고 동시에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전자신분증 관련 부패 사건도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사관은 자신의 공격 배후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혼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연료 펌프 결함으로 혼다 브랜드의 자동차 85,025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된 브리오, 모빌리오, 제즈, BRV, HRV, CRV, 시티 아코드 모델에서 이러한 펌프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펌프 결함은 엔진이 갑자기 멈추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작동을 일으키며 이번 리콜은 해당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부품 교체 서비스도 혼다 공식 워크숍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시간은 60에서 90분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혼다 법인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업무 시간 동안 고객관리 번호로 전화해 서비스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지난 18일에 개원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장을 비롯해 각국의 문화원장 등의 인사들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해마다 한류 팬들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던 반면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원 9주년 기념행사의 첫 행사는 한국 근대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연극 영상으로 제작해 문화원 소셜미디어에 막을 올렸습니다. 작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넣고 연극 대사에 약간의 인도네시아어 구사 및 자카르타 민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관객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연예인 성훈과 K-팝 가수 겸 연예인 소리가 문화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로 미니 팬미팅을 개최하여 현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훈 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 9주년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룬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이룬 것이다며 인도네시아 내 타국가 문화원 및 인도네시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문화라는 언어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한인 2주 100주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인도네시아의 한인이 이주한 지 10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으로 1분에서 5분 이내에 분량이어야 합니다. 참가 자격은 한인 동포나 주재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은 온라인 공개 심사와 내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며 심사 기준은 주제의 적합성, 작품 내용과 작품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제출된 영상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되며 타인과의 저작권 등 소유권 문제 발생 시에는 응모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출품작은 한인의 이름의 영상 콘텐츠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제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